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인 지노믹스, 또 제가 이제 AI 지노믹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은 이제 모든 그 말의 앞에 AI가 들어가면 조금 더 뭔가 좀 고도화되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 지노믹스는 공식적으로 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한 4년 전에 그 도메인을 다 등록을 해놨고요. 그래서 aigenomics.com, .org, .info 다 제가 갖고 있고 미국의 AIgenomics가 트레이드마크로 걸려 있는 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AIgenomics라는 말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밖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이원 다이그노믹스 지놈 센터 지금 공동 대표를 맡고 있고요.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인 다이그노믹스의 설립자이고 회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뭐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제가 이제 뭐 뉴 휴머니즘하고 이제 호모 100라는 그 우리 100세 기대 수명 100세 시대를 먼저 화두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대 수명 100세 호모 100 시대라는 것은 뭐 기술 발달과 어떤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특히 이제 선진국에서 평균 기대 수명이 100살을 넘기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심지어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는 뭐 150살까지 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 기술과 어떤 그 환경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그 새로운 인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란셋에서 그 휴먼 롱지비티에 대한 그 어떤 예측 논문을 내면서 그러면은 평균 나이 뭐 아직은 뭐 대부분 뭐 한국도 그렇지만 80 몇 살, 80대가 평균 나이고 뭐 싱가포르 뭐 일본, 스위스 뭐 우리보다 뭐 한두 살 정도는 높지만 아직 80대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90살을 평균 수명 90살을 넘기는 최초의 나라가 어디일 거냐라는 그런 논문을 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 보면은 대한민국의 여성이 2030년도 전에 90세를 돌파하는 최초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호모 100 시대를 가장 먼저 여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호모 100 시대를 보는 눈은 그 되게 꼭 그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전 서베이를 한 거에 비하면은 이런 호모 100 시대를 축복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9% 정도밖에 안 됐고 40%가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이라고 답을 했고요. 물론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노년기에 겪어야 할 그 어떤 재정적인 문제, 웰스와 헬스, 건강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86%의 사람들이 내가 노년기에 질병을 갖고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라고 대답을 할 정도로 특히 이 고령화 시대에 이 건강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큰 관심거리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과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한국도 사실은 이제 2013년부터 건강 수명이라는 통계를 매 2년마다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뭐 기대 수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건강 수명이라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 한 6, 7년 정도 건강 수명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 놀랍게도 기대 수명은 매년 올라가는 데 비해서 건강 수명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 수명이라고 하면 노년기에 어떤 특별한 질병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인데 내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 수명이 줄어든다는 노년기에 점점 더 많은 질병으로 죽기 전에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뭐 대한민국 뭐 의료에 대한 수준이나 어떤 접근성 그리고 비용 대비 효용성 이런 걸 따지면 거의 글로벌 뭐 탑 1, 2에 들 정도로 좋은 시설이 돼 있고
아시겠지만은 뭐 집 밖에 문만 딱 열면 병원이 있는 나라, 뭐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병원에 접근하고 그거에 대한 의술과 치료법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사실은 앞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내가 아파도 죽지를 못할 정도로 그만큼 케어와 관리가 잘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게 현대 의료의 그 어떤 굉장히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건강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환경이 안 좋아진 면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오히려 옛날에 비해서 좀 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불건전한 라이프스타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스트레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새로운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뭐 기대 수명과 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뭐 이런 기대 수명에서 뭐 남자냐 여자냐, 뭐 담배를 피냐 안 피냐, 뭐 비만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대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이 되고 있고요. 건강 수명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식습관이 건강 수명을 가장 좌우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여러 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이런 장수, 축복받은 장수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은 다이어트가 돼야지만이 행복한 그 초장수 시대를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모든 건강과 질병을 유지하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어떤 뭐 선천적인 요인, 그러니까 DNA라든지 인헤리티드한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비선천적인 요인으로서 라이프스타일과 엔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게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건강과 그 질병의 그 밸런스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러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늦은 나이까지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쪽이 되는 것이고, 이런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결국은 건강을 잃고 노년에 아주 그 불행한 그 시기를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프리시전 메디슨에서 이제 정밀 의료로 가겠다. 정밀 의료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어떤 그 에비던스, 그러니까 그 자료, 그 정보에 기반해서 그 어떤 개인의 차이점을 두고 또 뭐 다양한 뭐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어떤 측정 정보를 종합해서 어떤 개인에게 맞는 차별화된 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게 P4 뭐 메디슨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정밀 의료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제 AI 지노믹스라는 말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인데요. 결국은 AI 지노믹스, 뭐 물론 뭐 이런 건강을 끼치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뭐 지노믹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노믹스를 강조하는 거는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의 토픽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게 다 AI입니다. 이제 AI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그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어떤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결국은 가장 나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최적화된 솔루션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나를 어떻게 컴퓨터에 러닝을 시킬 수가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정의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 외모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의 여러 가지 측정값도 키도 있고, 뭐 몸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를 근본적으로 그 지정하는 어떤 정보값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를 디지털하게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직까지도 지노믹스밖에는 없습니다. 지놈이란 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30억 개의 유전자가
생성될 때부터 가장 정형화된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AI 지노믹스를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형화하고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게 그 AI 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노믹은 나를 뭐 머신러닝을 시키든 딥러닝을 시키든 간에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가 결국은 나의 지놈 정보가 되는 거고, 이 나의 그래서 제가 뭐 디지털 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디지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이외에는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라든지 측정 데이터들이 합쳐져 가지고 나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는 것이 결국은 AI 지노믹스가 되겠습니다. 그 솔루션이라는 건 뭐 의료적인 솔루션도 있겠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식단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그 어떤 나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결국은 AI 다이어트든 AI 지노믹스는 결국은 데이터가 뭐 거의 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셜 데이터도 있고, 뭐 마이크로바이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징 데이터라든지, 뭐 혈액 검사, 뭐 진단 데이터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서 결국은 나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놈은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의 앵커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이게 결국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요즘은 다 뭐 어떤 프리시전 메디슨의 이런 뭐 빅데이터, 뭐 헬스 데이터를 융합해서 뭐 어떤 새로운 뭐 신약 개발도 하고, 뭐 너무나 요즘은 뭐 과제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빅 헬스 데이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뭐 근본적으로는 뭐 EHR이 됐든 PHR이 됐든 어떤 개인의 어떤 의료와 건강 정보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뭐 지노믹스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오믹스가 들어가고, 뭐 요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어떤 소셜 데이터까지도 다 통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뭐 다양한 그 멀티 레이어의 딥 러닝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optimized 그 값을 얻어서, 그게 어떤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뭐 조기 진단 또는 어떤 조금 더 정확한 정밀 진료, 그리고 어떤 맞춤화된 최적화된 치료, 그리고 어떤 그 예후까지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정밀의학에서 추구하는 바고요. 결국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4P 같이 어떤 개인에게 맞춤, 어떤 예방, 예측,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입니다. 그 뭐 아시겠지만은 뭐 물론 뭐 피지션 의사의 영역이 있고, 환자의 영역이 있고, 연구자의 영역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결국은 최적화된 어떤 그 미래의 의료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제가 뭐 깊게는 뭐 얘기 안 해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딥러닝이 있고, 뭐 머신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뭔가 학습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거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보통 보면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어떤 그거의 피처를 러닝할 수 있는 트레인 모델들을 만듭니다. 모델들을 만들고 그 테스트를 데이터한 다음에 결국은 어떤 피드백 과정과 그 자체 데이터의 학습에 의해서 계속 임프루브를 하는 것이 결국은 AI 과정입니다. 지노믹스도 비슷합니다. 뭐 지노믹 데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디지털하게 프로세싱이 되지만, 지노믹 데이터도 그 통째를 다 쓴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프리프로세싱을 보통 한다 그러죠. 그 데이터를 뭐 클린하는 것도 있고, 어떤 피처를 선택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측정값을 비교를 할 것인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어떤 모델을 찾아서 요즘 지노믹스에 쓰이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어떤 최적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 프리딕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 데이터도 보면은 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때도 보면은 뭐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언슈퍼바이즈 트레이닝 해가지고 데이터의 그 어떤 레이블링을 통한 트레이닝이 있을 수 있고, 레이블이 없이도 그룹핑을 통한 트레이닝이 가능한 게 사실은 머신러닝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이제 저희가 그 뉴트리션 다이어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네릭 팩터가 뭐 푸드나 뉴트리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어떤 뭐 약하고도 마찬가지지만 그 약의 어떤 뭐 흡수나 메타볼리즘이나 그 어떤 엔자임 다이제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네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푸드 프리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선천적인 어떤 좋고 싫음을 볼 수 있는 게 유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에 대한 싫어하는 것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어떤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에 대한 어떤 대사나 흡수에 대한 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술, 커피, 음료, 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그런 흡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푸드 알러지도 사실 유전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앞에 연사들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반응들이 결국은 어떤 그 레이스나 에스니티에다 따라 다르지만은 결국 모든 개인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굉장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네릭적인 요인들도 있지만은 어떤 후성 유전처럼 에피지네틱적인 요인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푸드 퍼셉션, 프리퍼런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대한 퍼셉션이 있으면 그 음식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음식을 택하게 됨으로써 결국 메타볼리즘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나이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결국은 헬스 아웃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뭐 심지어는 어떤 베지타블이나 뭐 과일, 뭐 어떤 스낵킹 하는 것도 유전적인 요인이 뭐 한 40%에서 뭐 60%, 그러니까 50% 이상이 된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직접적인 어떤 그 추정보다도 이제 AI가 들어감으로써 종합적인 추정을 했을 때 측정값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논문들이 되게 놀라운 것은 뭐 암만 해더라도 뭐 예전에는 뭐 5% 10% 정도의 뭐 지네릭 팩터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지네릭 스타디가 되면서 뭐 이게 뭐 10% 15%까지 된다. 그런데 이제 AI 스타디가 되면서 뭐 심지어는 40% 50%의 유전자 암이 결국 유전적으로 일어난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AI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팩터를 유전자와 같이 연결을 시키면서 유전자에 의한 영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뭐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다양한 그 어떤 그 앱을 통한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 저희가 그 와인 레커멘데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와인 레커멘데이션 서비스를 보게 되면은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5가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단맛, 뭐 쓴맛, 신맛, 바디, 향기, 뭐 이제 이게 이제 5 characteristic of wine 하고 사람들이 그 모든 와인들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5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뭐 1917년산 뭐 스위스 프랑스 보르도 와인은 뭐 단맛이 이 정도고 쓴맛이 이 정도란 표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 단맛, 쓴맛, 신맛 뭐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았을 때 그거와 어떤 와인을 매칭을 해서 당신은 피노 누아가 당신의 유전자형으로 가장 맞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레커멘데이션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그냥 이제 와인에 적용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와인을 제외하고도 사실 이런 맛은 모든 음식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어떤 맞춤 식단을 해줄 때도 뭐 너의 건강에 좋은 맞춤 식단을 해준다는 의미는 좋지만은 암만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는 결국은 그 사람의 프레퍼런스를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와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우리가 식단을 할 때, 그리고 여기 아시겠지만 사실은 단맛을 좋아한다? 그럼 단맛을 좋아하는 유전자와 비만과는 아주 큰 연결이 있습니다. 쓴맛을 좋아하는 유전자와 중독성과는 되게 또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푸드 프리퍼런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습성이나 어떤 행동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언론에 보면 그런 말, 적당이란 말을 되게 많이 씁니다. 뭐 적당한 음주와 뭐 적당한 뭐는 괜찮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애매한 말이 적당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당이라는 말은 그냥 그 어떤 표준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정밀의학에서는 적당이란 말은 개인에게 맞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뭐 이제 연자분들이 뭐 바이타민 D에 대해서도 논문에서 상반된 논문들이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의 차이점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뭐 술, 뭐 와인만 하더라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술이 뭐 독이 된다, 뭐 약이 된다, 해가 된다, 뭐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유도 뭐 어디에서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상반되는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스터디 집단의 유전적 백그라운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 결국은 그들의 어떤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적당이라는 말은 아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인에 대해서 이제 그 알코올에 대해서 했는데, 보통 알코올에 이제 ALDH2라고 해갖고 보통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에탄올이 아세틸알데히드라는 중간 산물을 거쳐서 그 결국은 에스틱 애시드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식초와 물로 분해가 돼서 분해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막 되게 얼굴이 빨개지고 그 숙취나 행오버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아세틸알데히드에서 아세틱 애시드로 분해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ALDH2의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 이 아세틸알데히드는 몸에 쌓이게 되면 독성입니다. 이게 결국은 헤데익을 일으키고 얼굴을 붉게 만들고 행오버를 일으켜서 아주 술 먹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건데, 이 분해가 빨리 안 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이 술에 대해 그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백인들은 흑인들이나 백인들은 보면은 이런 ALDH 뮤테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다 그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양의 술을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 같이 특히 에이시안들에는 30%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나 둘 중에 유전자가 망가져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분해가 굉장히 천천히 되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먹으면 독이 계속 쌓여서 그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얼굴 먹고 빨개지면은 그 명칭을 에이시안 플러시라고 합니다. 그 동양 사람들 얼굴 빨개지는 거에서 되게 뭐 특히 여자들이 그러면 되게 귀엽게 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희귀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불려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술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을 얘기할 때 제이커브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이커브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술은 그러니까 어느 적당량을 먹었을 때는 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심혈관계 질환, 뭐 치매에도 뭐 도움이 된다는, 뭐 지중해식 식단 같은 경우 적당한 와인이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 이게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알코올, 그러니까 와인 2잔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유전적으로 본다면 알코올 2잔이 독이 되는 사람도 있고 2잔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개인에 맞는 차별화된 분석이 같이 선행이 돼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맞는 적당한 그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우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커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담배와 같은 경우도 사람마다 그 담배 독을 해독하는 게 다 다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 120살까지 살았던 분이, 프랑스에 살았던 분이 100살까지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 초기에 담배를 조금 폈는데 뭐 40대에 폐암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게 결국은 AI 지노믹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지노믹스라고,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좋지만은 일단 이런 거를 모두 융합해서 분석하는 시대가 아마 조만간에 열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DNA 앱스토어입니다. 요즘은 유전자를 분석하면은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몇 가지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체 레벨에서 분석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도 사실은 뭐 어레이 서비스라 그래서 한 70여만 개의 대표적인 유전자를 분석하는 서비스, 뭐 홀지놈, 엑솜 해서 굉장히 유전체를 분석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가져가는 게 어떤 리포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유전체의 로우 데이터를 이용한 DNA 앱스토어인 것입니다. 2016년도에 뭐 그 혁신 기술로 미국에서 선정이 됐기도 했고 결국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이용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마이지놈박스라고 저희 그 연계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앱입니다. 제가 한 거기에 200여 개의 앱이 있는데 좀 음식과 관계된 앱들을 몇 개만 좀 골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겠지만은 뭐 어떤 영양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고 어떤 그 사람의 뭐 어떤 의존성이나 이런 그 비헤이브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과 어떤 나의 다이어트에 대한 분석이 합쳐졌을 때 가장 최적화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요즘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해서 굉장히 많은 뭐 데이터들이 융합되고 뭐 인공지능이 사용된다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네릭스나 지노믹스 같은 이런 BT 분야가 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IOD 해서 뭐 인터넷 오브 DNA 해서 DNA가 뭐 IoT처럼 사물 인터넷처럼 뭐 다 연결되는 시대가 된다고 하고 있고 뭐 SNS 해서 GNS란 말도 나오고 뭐 지노믹 뭐 네트워크 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그 AI에 기반한 맞춤화된 솔루션들이 나왔을 때 이걸 통해서 정말 어떤 차세대 의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인류 100세 장수 시대가 축복받는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